축구를 응원하는데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네요. 기쁨 아니면 분노라는 감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한 후 손흥민은 보기 드문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안 울지 않는 손흥민 모습이었는데 울까봐 마음까지 졸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역전패 당한 것이 분했고 의기소침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자마저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기분도 안 좋아 죽겠는데 논란의 주인공까지 됐죠. 손흥민이 뭘 잘못했을까요? 눈 가까운 데를 찔렸는데도 일어나서 열심히 수비를 하라는 건가요? 맨유 팬들은 비난이 도를 지나치면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빚게 되었고 전문가들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맨유는 한국이 좋아하는 유럽팀 2위인 만큼 손흥민이 맨유를 가기를 바랄 정도로 이미지가 좋은 팀이었는데 이제 손흥민이 맨유 갈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한술 더 떠서 솔샤르 감독은 경기를 마친 후 손흥민을 격려하는 듯한 악수까지 했지만 승리 인터뷰 때는 손흥민을 역으로 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뉴 감독이 완전 분노하면서 질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손흥민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솔샤르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멋진 말을 남겼죠. 손흥민은 행운하다. 솔샤르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뉴 감독은 확실히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괜히 팔은 안으로 굽듯 그를 비판하고 싶진 않는데 무리뉴 감독의 이상한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용병술입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탈락까지 하면서 리그 경기 사이에 다른 경기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리그 경기만 집중할 수 있고 거의 일주일에 한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으로 다시 다음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3명을 다 썼는데 먼저 후반 12분 실점 후 후반 16분 첫 번째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로셀소를 시소코로 교체했습니다. 로셀소는 이날 경기에서 오른쪽 윙어로 나섰는데 그러니까 베일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로셀소가 맡은 것입니다. 로셀소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나요? 윙어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뛰면서 공간을 만들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소코와 교체를 합니다. 추측이지만 누가 봐도 잘하고 있던 로셀소가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소코를 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소코가 로셀소보다 잘하는 건 힘과 체력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토트넘의 공격 활로를 열어줄 한 선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맨유의 맹공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손흥민 팬들이라면 더욱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기죠. 후반 33분에 전진 패스가 가능하고 탈압박이 가능하면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 은돔벨레를 빼고 라멜라를 투입시킨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돔벨레의 체력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라멜라를 투입하겠습니까? 라멜라가 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은돔벨레의 체력에 문제 없다면 은돔벨레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은돔벨레는 이번 시즌도 풀타임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단 1분 만에 역전골을 허용합니다. 자, 그건 우선 라멜라의 잘못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린우드의 환상적인 크로스와 카바니의 멋진 헤딩골이었으니까요. 토트넘은 동점을 향해 역전을 위해서 닥치고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격이 되지 않고 맨유에게 밀리기만 합니다. 슈팅이 없어요. 그러자 후반 37분 베일을 투입시킵니다. 베일은 슈팅의 일가견은 있죠.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일과 교체되어 들어오는 선수는 시소코도 라멜라도 아닌 모우라였습니다. 전진 드리블이 가능하며 날다람쥐처럼 경기장을 휘저어 파울도 많이 유도하는 선수 모우라를 제외했습니다. 라멜라 시소코가 아니고요. 이 또한 모우라의 체력 문제가 아니고서야 교체해야 할 선수는 아닙니다. 결국 토트넘은 슈팅 한 번 없이 어거지로 기회를 만들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종료 직전에 그린우드에게 쐐기골을 맞으면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체 투입 선수는 조커라고 부르죠.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방법 혹은 승리를 지키기 위한 카드로 사용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교체 투입시킨 선수들은 결코 교체된 선수들보다 경기에 좋은 영향을 줄 만한 선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게 팬들도 모두 인정된다면
딱 한 가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교체된 것이겠죠. 자, 그런데 맨유는 유로파리그 경기 때문에 3일밖에 쉬지 못하고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말하겠죠. 맨유가 전반전에 전방 압박을 하면서 체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로 0대1로 뒤졌다 보니 역으로 후반전에 더 파상 공세도 가능할 거라 예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후반전 72분에 선발 레시포드를 처음 교체하며 그린우드를 투입했고, 이기고 경기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중원을 잘 막기 위해 후반 90분 페르난데스를 교체하고 마틱을 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이 풀타임을 뛴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의 체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며 중요한 선수들을 무모하게 교체하고 있던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경기조차 제대로 불사르며 뛰지 못하는 형편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맨유와의 경기에서 전반전만큼은 정말 이게 진정 토트넘이란 말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멋진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손흥민, 케인, 모우라, 로셀소, 은돈벨레 모두 하나같이 다양한 움직임으로 포지션이 바뀌면서도 매끄럽게 경기를 이끌었고, 그래서 맨유를 상대로도 점유율도 높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도 많은 위기가 없으니 견고함이 있었고 무실점이 가능했죠. 전반전만. 그런데 후반전에 이 중요한 선수들 중 3명을 이들보다 좋다고 느껴지지 않은 선수들을 투입시켰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리뉴 감독이 충분히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선수를 무모하게 교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정말 체력이 약한 형편없는 반쪽짜리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형편없는 쪽은 사실 우선 수비입니다. 수비는 결국 방어하고 끌려다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리석어 보이는 플레이나 실수들이 자주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 그런 플레이가 너무 많다면 수비수는 실력이 없다고 봐야죠. 맨유와의 첫 번째 실점을 보면 꼭 이래야만 했냐? 응? 위협적인 지역에서 전진 패스와 선수 간의 간결한 패스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토트넘 수비 조직이 한 번에 무너지는데 카바니가 슬쩍 빈 공간으로 빠졌는데 다이어는 프레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옵사이드를 노렸던 건지 황당하게 손부터 올리고 봅니다. 카바니는 옵사이드도 아닌데다가 심지어 얘 뭔가요 얘? 이 위치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토트넘의 수비의 현실입니다. 상대 수준 높은 티키타카에 그냥 무너져버린 맨유 선수들과 토트넘은 이 정도 차이가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황당한 건 산체스가 팀 내 수비수 중 3천만 유로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다이어 2,500만 유로, 알더베이럴트 1,500만 유로, 로드니 1,000만 유로입니다. 이런 수비 조직이니 무리뉴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현재 무리뉴 부임 후 데려온 선수들도 결국 가성비가 좋은 선수를 찾는 중 데려왔을 뿐 믿음직한 수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값 높은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리뉴 감독이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토트넘이 이번 맨유전 전반전 같은 경기만 앞으로 7경기를 보여준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파이팅!